3차 소환 불응한 윤 대통령 얘기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변호인도 이제 선임을 오늘 했다고 하고 네. 예, 수사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처의 예. 체포영장 청구가 아니라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죠. 거기에는 예. 네, 경찰도 참여하고 있고 이제 국방부도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아니 공수처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그러니까 체포영장도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체포영장은 발부하면 안 돼.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이견서도 내고 변호인도 선임한 것을 보면 이것도 좀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결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얘기도 좀 충분히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서부지법을 좀 압박하는 행태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상당히 좀 뻔뻔하고 치졸한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법적 정치적인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피하는 모습 보이는 게 맞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시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받고 수사받고 구속 사유가 되면 또 구속돼가지고 수사받고 조사받고 또 탄핵심판이 진행이 되면 탄핵심판장에도 나가고 그렇게 법적인 처벌을 본인 스스로 감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소장님도 방금 당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실제 현실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체포영장 방금 말씀 듣고 나니까 법원의 판단식이 오늘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실제로 체포영장이 나온다 할지라도 공수처, 그러니까 공조본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체포영장 발부받으면 그쪽 거부 못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강제로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머뭇거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로 뭐 영장 발부 여부가 확인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나오겠죠. 결과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된다면은 집행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그림은 경호처가 또 막아서는 그림이에요. 근데 경호처가 지금 이제 체포영장도 있고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예. 이 두 개가 다 발부가 될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막다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돼요. 그럼 체포 가능합니다. 경호처 요인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을 할지 아니면은 일단은 제시하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으나 안 될 경우에 바로 이제는 그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러니까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잡아다가 48시간 동안 조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조사해서 구속영장이나 아니면은 방면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끝까지 이렇게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영장 거부를 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압수수색영장을 구속영장을 첨부하는 바로 구속영장으로 가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뭐 경찰들 대거 투입해가지고 경호처 요인들 잡고 이런 물리적인 충돌은 아마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압수수색 영장 신청으로 국면이 또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건데 체포영장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 지금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 이거 공수처만 수사한 게 아니라 경찰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 말이 먹힐까 이런 의문 던지셨는데 박 교수님은요? 네, 맞는 얘기죠. 네. 지금 이제 공수처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직권 남용을 통한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검찰이 이거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권 남용으로 수사해서 내란까지 조사하겠다. 근데 공수처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특수한 점은 계엄을 통했다라는 거고요. 그 계엄에 군이 깊숙이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공조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공동조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와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CIC까지 이렇게 포함이 국방부 조사본부 다 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특검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고 내란 특검도 상설 특검도 아직 후보 추천이 안 됐고 내란 특검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함께하고 있는 조직인 공조본의 수사 권한은 당연히 정당성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오늘 체포영장도 그것에 의거해서 발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예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이제 장 소장님께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 제주항공 참사 소식에 대해서는 SNS로 애도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장 소장님, 애도의 메시지는 좋긴 한데 뭐 대통령으로서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대형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을 위로하는 말씀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저희 보면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가로 열고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 국민은 가로 열고 나를 지지하는 가로 닫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고 비판하는 국민과는 함께 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그렇게 읽혀지고요. 저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내놓는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흔쾌하게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과 지금 태도가 맞느냐 좀 그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 반성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조본에서의 수사를 제대로 좀 받으시면서 저런 메시지를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